단용 비료이든 복합 비료이든 각 비료 포대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별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용 비료가 뭐냐고요? 작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별로 만들어진 비료입니다. 질소가 중심 성분이면 질소비료, 인산 중심 비료이면 인산비료. 이런 단용 비료가 둘 이상 합쳐진 것을 복합 비료라고 생각하면 처음 비료를 접하는 분은 이해가 쉽습니다. 각 성분별 단용 비료 중 요소만 질소 한 가지 성분이 들어있고 대부분 단용 비료라 하더라도 몇 가지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질소 성분만 들어있는 요소 비료도 사실은 딱 질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식에서도 보듯이 그 외에 다른 원소도 들어있습니다. 딱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비료를 만들지 못하는 까닭은 이러한 원소들은 혼자서는 불안해서 다른 원소와 결합해야 안정을 찾는 성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 질소가 80%에 가까워도 작물에 이용하지 못하고 그 질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아모니아를 만드는데도 이것도 휘발이 강하여 거기에다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요소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비료를 공부할 때 이러한 화학식을 보면 저부터도 머리에 쥐가 나지만 비료, 즉 영양성분 자체가 화학이니 비료를 공부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학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처럼요. 같은 질소 비료인 흔히 유황N이라 부르는 황산 아모늄 비료는 아모니아에 황산을 넣어 만들었으므로 아모니아 속 질소와 황산의 황이 들어있습니다. 머리 쥐가 나더라도 잠깐 화학식을 보면 비료 속 성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든 비료를 포대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봅시다. 20, 0, 0 더하기 23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비료 포대에는 있거나 없거나 NPK 함량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분이 복잡하게 많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그 표기 읽어서 알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땅에 얼마를 뿌려야 할 때는 바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은 토양에 뿌리는 것 다르고 연면 시비 계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작물은 밑비료로 300평당 질소를 100kg을 뿌리라고 한다면 질소 비료로 요소만 뿌린다면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5포대가 아니고 한 포에 46%, 즉 9.2kg이 들어있으니 11포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유황을 뿌린다면 한 포당에 20% 들어있으니 4kg, 그러니까 25포를 뿌려야겠군요. 황도 23% 들어있으니 25포 뿌리는 동안 덤으로 황을 115kg 뿌려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소 연면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0.5% 농도로 뿌리려면 20리터 통에 요소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20리터는 2만 cc니까 0.5%, 즉 0.005를 곱하면 100cc, 약 100g을 타야 할까요? 아니면 질소가 46% 들어있으므로 200g을 조금 더 타야 할까요? 유효 성분인 질소 성분반으로 계산하면 후자, 즉 200g을 조금 더 타야 하지만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잎에 맞는 데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요소 성분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소 비료에는 질소는 반도 안 들었지만 나머지 54%도 비료 성분은 아니지만 잎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유황 비료를 요소 대신 땅에 뿌린다면 그 함량이 반도 안 되니 2배 조금 넘게 뿌려야 계산이 맞겠지만 이 유황을 연면 시비를 한다면 요소와 똑같이 100g을 주어야 합니다. 질소가 20% 들어있다고 그 5배인 500g 주면 큰일 나겠죠. 유황을 뿌리면 질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황이 잎에 살포되는 셈입니다. 특히 황은 질소보다는 열패를 더 줄 수 있으므로 보통 유황을 연면 시비할 때는 조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예시로 든 연면 시비 농도는 계산하기 쉽게 예로 든 것이지 실제 농도는 아닙니다. 단용 비료 중 인산 비료를 알아볼까요? 이 용성 인비는 단용 비료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왜일까요? 암석, 즉 광석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인강석에 사문함을 섞었으니 여러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종합 토양 계량 비료라고 부릅니다. 이 용성인비에는 인산이 17%, 그러니까 인산 성분은 3.4kg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저부터도 비료를 줄 때 손으로는 적당량을 어림짐작 주지만 머리로는 실제 그 성분이 정확히 얼마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알 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비료는 비료 형태로 있을 때에는 화학식은 P2O5 형태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2O5가 17%가 있습니다. 이 비료가 미생물에 의해 이온화되어 흡수될 때는 산소 하나가 달아나고 P2O4 형태로 흡수되어지는데, 실제 작물에서 작용하는 영양소는 P인입니다. 그러니 실제 인산 비료 속에 순수한 인 함량은 이 화학식에서 P의 원자량을 계산하면 확실한데, 저는 반세기도 훨씬 전에 배워서 다 까먹고, 화학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0.436, 약 7.4kg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12량 안에서의 인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17kg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것도 물에 잘 녹지 않고 산에 잘 녹는 구용성 인산되는 것은 아시죠? 만일 인산을 연면 시비하려면 용성인비는 물론이고 과인산석회, 용가린에도 수용성 인산이 함량이 낮아서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을 쳐야 합니다. 아니, 물에 잘 녹는 인산만 들어있는 비료를 치면 쉬운데 인산가린이 인산칼슘이냐 하냐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물질은 홀로 있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한 원소로 된 물질도 있긴 있습니다만, 인산 비료로는 용가린도 있는데 이건 과인산 석회와 용성인비를 섞은 비료입니다. 그래도 성질이 약간 다른 인산 비료로 합쳤으니 복합 비료를 부르지 않고 단용 비료라 부릅니다. 용가린은 당연히 용성인비와 과인산 석회 성분이 함께 들어있겠죠. 일반 농가에서 많이 쓰이는 과리 비료로는 연마가리와 황산가리가 있습니다. 연마가리는 60% 들어있으니 20kg 한 포대에 12kg 들어있는 셈입니다. 표기된 바와 같이 질소와 인산 성분은 없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나머지는 염소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겠죠. 황산가리는 가리 성분이 46%,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이 16%, 그 외 다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리 함량은 연마가리보다 적지만 가격은 더 비쌉니다. 제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함께 들어있는 황이 맛을 좋게 합니다. 두 비료 모두 수용성 가리이므로 연면 시비가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연면 시비를 할 때는 가리 성분 농도로 계산하기보다 비료 농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땅에 20kg을 져야 한다면 연마가리는 한 포에 60%, 즉 12kg이 들어있으니 두 포 조금 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민 1200g을 녹인다면 연마가리 비료는 100g을 녹여야 합니다. 함량이 60%라고 해서 166g을 녹여서 살포하면 자칫 여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마가리든 황산가리든 가리가 비료의 형태로 있을 때는 K2O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순수한 가리는 얼마일까? 말로는 0.83 들어있다고 하네요. 화학 지식 다 까먹은 제 뚝눈으로 보더라도 K 2개, O 1개로 결합되어 있으니 비율이 높겠죠. 염화가리를 이 비율로 따져보면 가리 비료에서 순수 가리는 9.96, 약 10kg이 들어있는 셈이네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양 12량 계산에서는 순수한 가리 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K2O 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K2O의 가리가 이온화되어 식물에 흡수될 때는 K 양이온으로 흡수되어집니다. NPK 외에 칼슘, 황, 마그네슘 등의 다량 요소와 붕소, 망간, 철 등의 미량 요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PK 비료 중 그 성분이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비료를 복합 비료로 하는데, 이 복합 비료는 당연히 한 비료 포대 안에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표시할 내용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NPK 순으로, 그 다음은 마그네슘, 붕소로 표시합니다만, 그러나 그 복합 비료 속에 황이나 칼슘, 규소 등을 더 표시할 때는 성분과 그 함량을 함께 씁니다. 어떤 비료 회사에서는 퍼센트 비율과 함께
실중량도 친절하게 표시한 회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과 그 함량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음 표시 약속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합비료에 포함된 가리비료 중 연마가리를 배합하였는가, 황산가리를 배합하였는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산가리는 가리 함량은 적으나 맛을 내는 황이 들어있고 제법상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 포대에서는 구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복합비료처럼 가리 함량 표시에 그냥 숫자만 쓰여 있으면 연마가리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오른쪽처럼 가리 숫자에 동그라미 또는 괄로 또 대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 황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뜻인데, 동그라미나 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 가리 전량이 황산가리 비료를 혼합하였는 뜻이고, 대괄로로 표시한 것은 얼마간 들어있다는 뜻, 즉 염화가리와 황산가리를 섞어 넣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복합비료는 정말 여러 종류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감자 전용, 마늘 전용, 고추 전용 이런 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NPK 비료 함량이 다른 복합비료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질소 비율이 높은 왼쪽 복합비료는 흔히 21복비라고 하여 수도작으로 사용하는데 잎채소에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씨앗이나 열매 작물은 인산의 가리 비율이 이보다는 더 높게 나옵니다. 복합 비료를 선택할 때는 NPK 함량과 내가 키우는 작물의 특성에 맞추어 선택해야 하며, 아니면 무슨 전용 비료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단용 비료를 구비해놓고 작물의 특성에 맞게 또는 권장 12량에 맞게 혼합 살포합니다.